제가 생각하는 선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간성과 무의식에 의해서 흘러서 화폭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어딘가로 향해서 계속가는 우리 인생 같은 결국에는 화폭에서 자기의 생을 다 하고 또 다른 정착지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상희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작업실 겸 이제 학원이었어요, 미술학원. 그래서 선생님 항상 유화 작품을 그리셨었는데 그때도 테라피인 냄새가 나서 저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살다가 제가 이제 28개월 터울 나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이제 유치원에 이제 체험 미술을 하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 그 지하에 원장 선생님 작업실이 같이 있었나 봐요. 거기는 이제 애들이 막 던지면서 노는 그런 놀이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간 순간 그 유화물감 냄새, 그 테라핀 냄새가 저의 그 멈췄던 심장을 다시 막 살려냈다고 그래야 되나? 심폐소생술 받은 느낌으로 그때 피가 막 돌면서 용솟음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계기는 그때 다시 이제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변화가 많았어요. 대학원에 와서 교수님한테 혼날 정도로 왜 이렇게 자꾸 바꾸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업은 아트바젤이든 프리즈든 그런 예술에 관련된 잡지나 신문들을 채집을 해서 크게 대형 복사를 하든가 아니면 작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전사라는 작업을 하고 그 전사를 작업한 다음에 지우고 갈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화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지만 그 옆면은 아름다운 색의 레진이 흘러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바스키아나 고흐 또는 뭉크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들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그걸 전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 페인팅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좀 더 부가적인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주류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현대미술을 부정하고 싶은 저의 그 얄팍한 생각 그렇지만 나도 갈 때까지 열심히 해서 이런 작가들 반열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다 들어있는 양가성이 들어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커피계의 주류이기 때문에 그 주류를 사실은 패러디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미지가 너무 귀엽고 저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가 됐습니다. 8년 전쯤 아트바젤에 갔을 때 위성 페어들이 수십 개가 같이 열리잖아요. 그때 저는 그 스코 페어에 이제 그 작가로 출품을 했고요. 좋은 컬렉터를 만날 거야라는 망상, 기대 그런 걸 하고 갔는데 너무 좋지 않은 자리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서 가는 그런 자리에 작품이 한번 DP가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굉장히 많이 아프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작가 생활에서 느끼는 이 소외를 내가 공간에서 어찌 보면은 그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작가는 구석으로 밖으로 미뤄지고 주목받는 작가들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시를 하는 이 상황에 그러면은 구석지고 모서리고 이런 데는 작품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쪽에 걸 수 있는 작업을 하면 거긴 온전히 내가 주인공인 내 자리가 될 것이다. 어찌 보면 틈새 그런 걸 노린 그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옆면을 어떻게 중앙보다 더 예쁘게, 멋있게, 눈에 띄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온갖 재료를 다 사서 시도를 여러 개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작업으로 정착하게 됐어요. 기자분께서 작가의 눈물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슬퍼 보이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저도 이제 밝은 에너지를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드롭이 맺히지만 그 모양이 너무나 다양하고 길이도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 다르듯이 드롭의 그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드롭은 인간 개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2년도에 끼아프 플러스가 있을 때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 60호가 소장이 되는 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쭉 내리는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사실 세상 밖에 선보이면 우린 항상 작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발가벗겨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평가가 돼도 그렇지만 그 평가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입해 주신 그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네. 색상을 선택할 때는 미리 생각해 놓고 하는 작품들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10중 8구는 그냥 그때그때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작업을 해요. 만약에 초록톤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숲속에 보면 초록 한 가지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 한 톤을 다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주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쉽게 표현하면 이게 무지개색? 그걸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 좀 행복해요. 내 아이들한테 엄마가 만약에 죽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나라고 골칫거리보다는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가 너무나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